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진 주제인 절세계좌 이중과세 현황을 오랜만에 업데이트해봤습니다.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 금융자산 대부분이 연금계좌와 ISA에 몰려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4월 24일 기사가 가장 최근 내용인데 아쉽게도 올해 안에 연금계좌는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ISA는 하반기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는데 연금계좌는 빨라야 내년 1월 1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중과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할 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연금계좌에서 월적립 매수만 하면 이중과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아쉽지만 기재부가 올해부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15% 세금된 배당금이 연금계좌에 들어올 뿐이죠. 솔미당 세전 배당금이 한 주에 100원이라면 작년까지는 절세계좌에 100원 전부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15원을 미국에 내고 85원만 절세계좌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ISA와 다르게 연금계좌 문제 해결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ISA는 기재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연금계좌는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당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 해결 시점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1일에 해결되는데 보통 이러면 더 걸리는 게 국룰이니 내년 상반기쯤 해결된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올해 연금 개시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 이왕이면 마음 편하게 내년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재부가 소급 적용해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된다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물론 연금 개시에서 올해 인출한다 해도 이중과세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겁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뽑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투자 수익 순으로 인출되는데 해외에 세금 뜯긴 올해 배당금은 사순위 투자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계좌를 아예 해지하거나 대부분 인출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계좌 이중과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까요? 이 역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기사에 따르면 ISA와 같은 방식입니다. 해외에 낸 세금이 배당금의 14%라 퉁치고 그만큼은 국내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관련해서 영상을 업로드했었고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구글 시트도 무료 배포했었는데요. 복습 겸 ISA를 예시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ISA는 3년 투자로 시세차익 1000만원, 세전 배당금 500만원, 총 1500만원 수익 났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을 미국에 원천징수 당했으니 계좌에 남아있는 실제 수익은 1425만원입니다. 여기에 ISA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빼주고 세율 9%를 곱하면 110만원입니다. 근데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공제 크레딧으로 41만원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10만원 빼기 41만원인 69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69,000원 추가하면 세금 계산은 끝입니다. 미국에 이미 낸 75만원과 ISA 만기 해지로 한국에 낸 76만원 더해서 실제 총 세금은 151만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약 10%입니다. 외납세액 변경 전 세율이 8.6%였으니 확실히 세금은 조금 더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폭탄 정도는 아닙니다. 연금계좌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변수가 정말 많지만 크레딧 공식을 ISA 9%에서 연금소득세 5%로 바꿔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 평가 수익 1000만원, 세전 배당금 500만원, 총 15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똑같이 원천징수로 미국에 75만원 뜯기고 공제 크레딧은 23만원입니다. ISA보다 크레딧이 적지만 대신 연금소득세도 그만큼 적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즉, 한국에 낼 연금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해서 총 56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져간 75만원과 합치면 총 세금은 128만원이고 세율은 8.5%입니다. 기존 세율 5.5%와 비교하면 무려 3%포인트나 올라갔지만 연금계좌 이중과세 해결 방법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금 원천징수로 얻은 크레딧은 어느 시점에 쓸 수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 받은 원금, 투자 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연금 개시할 계좌 총자산이 4억이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세액공제 받은 원금 1억, 투자 수익이 2억이라 가정하면 1억까지는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비과세 제어는 연금계좌 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은 돈이라 연금 개시에도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즉, 크레딧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연금계좌 인출액이 1억 넘는 시점부터입니다. 다만 이때 사용할 크레딧을 무조건 1순위로 다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눠 쓸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ETF 배당금을 매년 연금계좌에서 생활비로 빼서 쓸 계획이라면 크레딧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 크레딧을 내년 종소세 신고할 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올해 바로 쓸 수 있는지도 나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정적으로 연금계좌는 만기 해제 세율이 9.9% 고정인 ISA와 다르게 매년 연금 수령액과 추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도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크레딧 계산이 어렵습니다. 크레딧 계산 공식을 보면 계좌 세율 나누기 14% 빼기 계좌 세율로 나온 값에 해외 원천징수 금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ISA는 어떤 경우라도 만기 해지 세율이 9%라 계산이 정말 간단하지만 연금계좌는 나이, 연금 수령액, 추가 소득에 따라 3%에서 15%까지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레딧 계산 공식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연금을 많이 수령해서 10% 세율이 나왔는데 크레딧은 5%만 적용하면 여전히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런 디테일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외국 납부세액을 바꾸고 나서 뒤늦게 문제를 인식했던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디테일을 놓치고 개정안이 나온다면 기재부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노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부분들을 절대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외납세액 이슈로 이제 연금계좌에서 미국 배당 투자는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전보다 효율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좋기 때문이죠.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만 생활비 쓴다면 일반 계좌는 세금 건보료 합쳐서 세율 23%부터 시작하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연금계좌는 크레딧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율 15%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배당금을 얼마나 받든 애초에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크레딧만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전부 지워져서 외국 납부세액 말고 추가로 낼 세금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노후 현금흐름 만들기가 목적이라면 연금계좌가 압도적인 이유입니다. 연금계좌가 기본적인 세율도 더 낮은데 매년 납입한 금액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같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해도 여전히 이득인 이유입니다. 대신 연금 수령 전까지는 S&P 500, 나스닥 ETF처럼 시세 차익 중심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다가 연금 수령할 시점에 미배당처럼 배당금 많이 주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투자 테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연금계좌 투자 방법인데요. 앞으로도 미국 시장지수 ETF 월정립 매수로 목표 자산까지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면 미배당과 여러 배당 ETF로 전재산 바꿔서 배당금만으로 풍족한 노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계좌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